박수현 원내대변인입니다. 오전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 사흘간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진실을 은폐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혹은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았고, 부당한 전관 예우와 사면 자문도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사면 자문은 청탁성 성격이 강해 정상적인 변호가 아닌 로비로 하나부터 10까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부적합한 인사를 적임자로 포장해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밀어붙이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되풀이되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로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인사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면 교사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메르스 대책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총리 인준이 시급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또한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악성 전염병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국무총리 임명 동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초기 대응에도 실패했고 방역망에도 구멍이 났습니다. 참으로 무능한 정부입니다. 방역당국은 밤사이 발생한 메르스 확진자들 가운데 5명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관리망 밖에서 환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초동 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허술한 방역 체계로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며 무능한 정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선 병원 현장의 의료진들은 감염의 위험을 안고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데 방역당국의 시약과 장비 부족으로 메르스 검사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 검사를 포기하는 국민들도 나오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삼성병원 외래 환자가 메르스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응급실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4차 감염으로 의심되고 있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방역 체계에 비상이 걸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무능한 방역 행정과 무사안일한 대처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임 총리 타령만 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확실하게 메르스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가계부채 1100조 시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어제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은행 가계대출이 7조 3천억 원 증가했으며 이 중 6조 3천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 2년 사이에 135조 원이 폭증했고 올 1분기에 1100조 원에 육박해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인 LTV와 DTI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겠다며 가계부채 경감에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4월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TF를 만들었고 그중 첫 번째로 저금리 시대에도 살인적인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 TF는 고금리에 질린 서민 계층을 위한 1차 대책에 이어 여력이 없어 빚 갚기를 포기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대책을 6월 하순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만 늘리는 부동산 활성화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지갑을 채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